제3지대 얘기로 넘어가 보죠. 총선 이제 22일 남았습니다. 양당 구도의 균열을 이번에 낼 수 있을까? 제3지대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 혁신당 바람, 돌풍이 불고 있고요. 자, 비례대표 지지 정당 보면 더불어민주연합이 17.9, 국민의 미래 33.6, 녹색정의 1.7, 개혁신당 4.1, 새로운미래 2.0, 조국 혁신당이 이제 30%에 육박하는 29.8 정도의 지지를 이제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1000여 명에게 물었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아니면 이게 좀 빠질까요? 선거 국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짝이 어떻게 보면 인기를 좀 얻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이건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심리, 거기에 이제 국민들, 유권자들이 많이 몰입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반짝 이렇게 인기를 좀 끄는 이제 약간 대안으로 이제 비춰지는 거죠. 특히 진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로 과연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게 이게 명분이 좀 충분한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있고 해서 좀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사법 리스크가 덜한 조국 이제 대표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하는 건데요. 전 착시 현상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 기억도 좀 이제 희미해지고, 그래서 이제 조국 대표의 여러 가지 그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좀 잘 안 들어오는데, 조국 사태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조적조. 그러니까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그래서 이제 과거 했던 이제 그 SNS에 올렸던 그런 발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던 바도 있고, 본인의 그 한 말하고 이제 본인이 살아온 길하고 많이 불일치해가지고 언행 불일치 때문에 논란도 굉장히 많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어찌됐건 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실형 선고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없던 일로 치고 정말로 그야말로 클린한 존재,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조국 혁신당 만들 때 많은 그 진보 진영 쪽에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부적절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나온 건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이 이제 작동해서 그런 건데,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부분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조국 대표 스스로도 리스크가 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좀 지나면 아마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 컨벤션 효과라고 보기엔 시간도 좀 지났는데 아직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상승세. 뭐 상승세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의 상승세가 계속 가기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제3지대의 어떤 그 기대하는 퍼센티지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가 전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국 혁신당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심판을 조국 혁신당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국민적 여망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일부 이쪽으로 넘어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그걸 적극적으로 싸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윤석열 정권이 정말 무도하게 그렇게 정권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막거나 아니면 대항해서 싸우는 모습을 잘 못 보여준 거죠. 근데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3년은 너무 길다. 그럼 검찰 독재 정권 종식, 조기 종식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들에게는 어필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을 거다. 지금보다 약간 조정은 국면을 겪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져가지고 개혁신당이나 아니면 새로운 미래처럼 그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민주당과 비슷한 형태의 지지율까지도 같이 가져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분들, 중도에 있는 분들도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그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가 결국 표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일단 뭐 정당 지지율도 좋지가 않고, 그리고 또 선거에 직접 나서는
이낙연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좀 여의치가 않은 그런 설문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들이 어떻게 좀 반등의 모멘텀이 있을까요 앞으로? 뭐 쉽진 않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뭐 이제 나름 노력은 할 테니까 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거고요. 이번 뭐 총선 과정에서 최근 이제 뭐 한두 달 사이에서의 여론 추이만 보더라도 그렇듯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요. 네, 몇 번 출렁이겠죠. 네, 또. 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표일 전까지는 계속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국 혁신당이 반짝 지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게 그대로 지속될지 또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건 뭐 이제 그 개혁신당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도 그렇고 뭐 자신들의 어떤 특장점 그런 거를 이제 잘 살려 나가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더 한다면 지금보다 지지율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이종훈 평론가 고맙습니다.